사실 제 영화의 많은 모든 것들을 제가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 과정, 창조의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거기 들어오죠. 저는 협업할 동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뛰어난 사람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.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뒤섞인. 안녕하세요, 레터박스트 여러분. 저는 한국의 영화감독 박찬욱입니다. 이번에 No Other Choice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. 이제부터 저의 필모그래피를 되짚어보는 회상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. JSA는 확실히 저의 영화들 중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런 계열에 속한 영화죠. 저는 언제나 인물 개인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영화를 만들 때에도 언제나 그 인물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.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, 인물의 심리, 내면의 감정들을 볼 때에도 언제나 그것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,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큰 그림 안에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,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술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큰 사회적인 이슈를 너무 교조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된다. 특정한 무슨 정치적인 어떤 도그마를 가지고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영화를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, 제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나 개인은 개인이고 독립된 개인이고 그의 독특한 개성과 그만의 내면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은 없다는 사실이죠. 그 어떤 사람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의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요. 저의 그 벤전스 트릴로지에서는 저는 그게 인물의 분노에 관객들이 공감하고 함께 화를 내면서 막 복수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막 통쾌한 쾌감에 빠져드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저는 그런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전 존재를 완전히 통째로 바쳐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. 그런 일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고요. 왜냐면 어떤 그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. 자기 온 존재를 바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익되는 것은 전혀 없다.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종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 일이 저에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것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올보이를 만들고 났을 때 제가 한 가지 찜찜한,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, 극 중에 딸이 미도가 진실로부터 소외돼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물론 그래야 이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, 관객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그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상태로 남겨진 채로 끝났다. 그래야 이게 작동되는 드라마이다라는 사실이 좀 미안한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. 그래서
그 캐릭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 다음 영화이자 이 트릴로지의 완결편인 레이디 벤전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 기획이었는데 무조건 이것을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강한 여성 캐릭터를 만들었던 레이디 벤전스 이후에 점점 저는 더 그쪽으로 더 탐험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어요. 그래서 여러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아가씨는 아예 2명의 강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죠. 둘을 조종하고 모든 음모과 계획을 꾸며서 큰 그림을 그리는 존재인 것처럼 백작이라는 캐릭터, 남성 캐릭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 빌런도 역시 이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죠. 그런 인물 구도 속에서 결국 가장 나약하고 가장 이렇게 영향받는 캐릭터들로 보였던 수키와 히데코라는 두 여성이 결국에는 이 계획들을 다 뒤집고 더 영리하고 더 용감하게 주도권을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촬영 감독과 함께 앉아서 하나하나 정말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습니다. 특히 그 폭탄주 마시는 장면에서는 제가 원했던 것은 사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뭘까였습니다. 그래서 맥주를 부을 때, 큰 맥주 잔에 부을 때 그 콸콸콸콸 쏟아지는 소리, 그리고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, 그리고 그것을 마실 때 그 안에 든 위스키 잔이 쓰러지면서 내는 소리, 그리고 한 모금 한 모금 목으로 넘어갈 때 내는 소리, 그리고 잔이 비었을 때 위스키 잔이 떨어지면서 입에 부딪힌다, 또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맥주잔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끼리 부딪히는 소리, 그 안에서 구르는 소리, 그리고 맥주잔 안에 그래서 숨을 쉴 때 그 만수의 그 숨, 그 공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회오리치듯이 내는 소리, 이 모든 소리들을 아주 최대한 감각적으로 관객의 귀가 막 간지러울 만큼 그렇게 만들고 싶었거든요. 그런 소리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앵글과 카메라 움직임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결과였습니다. 그런 방법, 저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그 목표를 얘기했고, 김우영 촬영 감독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죠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씬이었습니다. 이렇게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만들죠. 그런 대화가 사실 영화 만들기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제 경우는.